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에 대한 해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 오늘은 쉬어가는 쉼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보합과 약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뉴스는 부재하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돼 있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미증시 낙폭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하락은 오늘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이버 중국 관련 이슈 검색 부분과 함께 오늘 곡물 사료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미증시와 커플링되면서 약보합으로 출발됐습니다. 2,557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오후 2시경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 일부 상승폭 줄이면서 어제 대비 보합권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2,567선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 들어왔고요. 1,300억 원가량 물량 담았습니다. 어제 하루 잠시 매도 보였던 외국인 오늘 9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전기, 전자와 운수 장비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연일 강세 순매수를 보이던 기관도 오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오늘 기관도 운수 장비에서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856선으로 출발해서 미비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0.43% 내리면서 855선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수급은 어제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사자세를 보였고요. 연일 쌍끌이 매수 보이던 외국인 기관은 오늘 매도로 자리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 강세와 함께 안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보다 4원 70전 오른 1,317원 4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우리 시장, 오늘은 쉼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장 특징주는 네. 지난주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제가 가져왔었던 네.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한번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도 하루에 14%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스피 200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가 어제 있었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한화그룹으로 완전히 이제 인수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사명이 곧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대우조선해양 어디 갔어 하지 마시고 한화오션이라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새로 출발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기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이 약 한 3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7% 이상 급등을 하는 유일한 종목이 됐습니다. 주가는 2021년도 정점을 쳤을 때 기준으로 한 4만 원 정도인데 지금 바닥에서 한 17,000원대부터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들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만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만큼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빅3 조선사들의 어떤 정립들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조선업종이 좀 호황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빅사이클, 3차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업 사이클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 단위로 한 번씩 호황이 좀 왔었었는데 가장 최근에 호황이었던 기간 이후로 30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한 10년 정도 뒤에요. 그렇지만 그 슈퍼사이클이 좀 땡겨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난번 사이클 때 배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그 사이클 때 있었던 배들의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선박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존의 선박들보다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업종, 조선 회사들의 어떤 실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는 적자인 상태이고 그랬지만 대우그룹에서 한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화그룹에 좀 빵빵한 자금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기업의 또 신용평가도도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오늘 좀 들려온 것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평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인식, 긍정적인 분위기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 추천드렸던 1승이라는 종목도 요 LNG선, 조선업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오늘은 좀 밀렸더라고요. 그렇지만 주가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편안히 보유하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어제 임시주총에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월요일 두 자릿수 급등 후에 주총 당일 어제는 반영되지 않다가 오늘 다시 주가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3차 슈퍼사이클 기대 부분과 하반기 이후 흑자 전환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네.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을 해서 네. 이제 처음으로 증시에 선보인 종목인데요. 네. 기가비스라는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가비스는 이제 반도체 기판, 자동화 검사기 및 수리기 제작 판매하는 글로벌 장비 업체인데요. 오늘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영역이 맞죠. 그런데 지금 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 이후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꼭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보통 코스닥 종목 중에 이제 1위를 차지하는 종목은 에코프로죠. 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상위권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전일 없었던 종목인 기가비스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6,299억 정도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고 주가도 장중에 뭐 얼마나 올랐냐면
20% 가까이 이제 올라가면서 88,000원까지도 이제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고가는 잠깐 이제 88,000원을 만들어 주었지만 종가는 79,000원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이 되었다. 공모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공모가는 43,000원으로 더블 상장을 하지 못했어요. 더블 네. 상장을 했다면 86,000원에 상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86,000원에 더블 상장은 실패를 했지만 주가는 7만 원대에서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강세를 많이 보여주었고요.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단기 관점의 매매가 유효하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모가를 체크하고 공모가 아래로 밀렸을 때는 뭐 엄청나게 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 이하로 밀릴 것 같은 흐름은 아닌데 분봉상에서 체크를 하면서 단기 매매 관점을 체크해야 되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9월 달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최근에 갭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의 역습,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만한 테마가 저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기가비스는 앞으로도 이제 내일도 장중에 계속 움직임이 세게 나타날 텐데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 체크해보고 이제 분봉상 몇 점 체크해보면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이제 매매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반도체 기판 검사기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 모아졌던 종목이지만 따상에는 실패를 했고요. 신규 상장 종목의 특성상 단기 대응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반도체 업황 관심 갖고 이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네. 또 부활하는 날이었어요. 네. 에코프로도 며칠 전부터 반등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을 다시 또 살려놨는데 하이드로 리튬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소재 그리고 히토류 이쪽이 계속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은 이제 리튬 관련 기업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리튬이라는 요 소재가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지금 리튬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수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탈중국화, 자원의 탈중국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이를 지금 호주가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현재는 호주가 리튬 채굴량에 대해서는 세계 1위 규모라고 하고 이 정제 산업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거래처를 이제 많이 땡겨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우리 연초에도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3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작년 12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연말 연초 그때쯤에도 우리나라가 이미 벌써부터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주 쪽이랑 서호주 쪽에 그쪽에 있는 지역 쪽이랑 한국에서 좀 자원 거래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번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상황이라서 오늘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미국에서 중국의 리튬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다가 어떤 주변의 어떤 반대 의견에 결국에는 투자를 취소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미중 관계가 지금 어떤 자원 싸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리튬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뭐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지만은 이 내용들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오늘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그쵸. 이미 뭐 1년 전부터 계속 1년 전이 아니죠. 몇 년째 계속해서 대립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미 이거는 시장에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뭐 내일 정도 한 번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를 제가 이 방송에서 다시는 추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깨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인데 잠시 후 도전상한가 코너에서 네. 소개해 드릴 테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이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튬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리튬 가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도 11% 상승 마감 보였고요. 3거래일째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나온 호재 뉴스들로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 네. 우리가 시장의 리스크로 계속 있죠. 계속 빼놓고 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사료주 쪽이 이 부분에서 또 관심을 본다는 부분이 있다. 네. 이제 한탑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한탑은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분 사업 그리고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곡물협정 위반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22년도 이제 4월달, 5월달 이 구간에 엄청난 시세를 냈었던 영역이 있었고 떨어지기 시작한 뒤로 한동안 또 관심이 없다가 4월달부터 이제 흑해 곡물협정 파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부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게 잘 연장이 되나 싶다가 러시아가 또 위반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사실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서로 피를 보고 있는 건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작년 2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해서 1년하고도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외 이슈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료주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한가에 대한 부분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뉴스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뉴스 이후에 수급을 붙이면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릴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됐을 때 상한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한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상한가에 갔음에도 53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 탄력성은 이 5,100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700원에서 2,000원만 간다고 해도 20%, 30%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사료주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단기적으로는 또 볼만할 것 같아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사료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전략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마감한 한탑이었습니다. 곡물협정이 2달 연장되긴 했으나 러시아 협정 위반 소식에 곡물 사료주 다시 시세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지는 한은 사료주 계속 지켜보자고 관심 갖고 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디폴트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안 좋은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네. 뉴스가 NEWS에서 뉴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 뉴스라고 말을 하는데 뉴스가 밝혀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질질 끌리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악재로서 더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사실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더 딜레이가 되면서 6월 초까지는 이제 빨리 합의가 되어야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그 디데이가 이제 6월 1일이라고 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파국으로 가서 디폴트가 되진 않을 거라는 견해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우려감에 대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우리가 필요한 대응 전략이 지금 뭐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냐 이 부분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이 이후에 있을 8시 방송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재도 한 번 나오면 악재가 아니다. 같은 뉴스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사골처럼 이렇게 우려먹는 그런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극복이 되고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8시에 있는 이제 방송도 같이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X대를 일주일가량 남겨둔 채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사강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Y입니다. 지난 월요일 AS 때 드디어 시세의 시작이다 말씀 주셨고요. 화수, 장중 11% 급등, 다만 윗골이 길게 응봉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4,000원 돌파를 했는데요. 4,000원 선에서 추가 전략 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제가 어제 출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일단 SY는 그때 4,000원까지 이제 4,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있어서 네. 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4,500원 근처까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노란톡방에서 드렸던 전략대로 4,350원을 넘어가면서 일단 저는 마무리 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매도가 된 상태인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조금 눌렸다가 나중에 다시 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이제 아까 백 대표님께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테마를 이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SY도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게 뭐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SY도 아마 그런 테마 쪽에서 편승이 돼서 좀 올라간 상황이고 오늘은 장이 좀 약간 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차익 실현들이 나와서 약간은 밀렸다 갈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저는 이제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노란톡방 안 계신 분들은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이 종목이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근처에서 머물다가 다시 한번 한 4,300, 4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고점 부근까지. 네. 그때 저는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약수익으로 마무리가 좀 됐으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에 드리는 제가 또 준비한 좋은 종목으로 더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채팅방에서는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보유하셨다면 4,000원선 이탈되지 않는 한 4,3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방향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KC 코트렐입니다. 탄소 중립 히토류 두 가지 재료 있는 종목이고요. 수익 실현 이후에 이번에 네 번째 추천되는 종목입니다. 4,500원까지 보유 전략, 또 단기로는 4,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거든요. 추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두 번이나 4,000원의 벽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올라온 다음에 이제 3, 4번입니다. 세 번째인데 분위기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계속해서 AS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KC 코트렐을 제가 드렸던 내용은 처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재료. 요즘에 탄소라고 여러분들이 뉴스창에 검색해 보시면은 네. 탄소 중립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가 아니면 해외에서 나와요. 그만큼 이 전 세계 친환경 트렌드가 탄소 쪽에 아직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히토류입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도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 유니온 머티리얼도 역시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보아 지금 이번에 KC 코트렐도 제가 이 종목이 히토류 쪽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좋아요. 좋은데 이미 5월 초쯤에 대시세를 내고 지금은 눌렸다가 살짝 반등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KC 코트렐의 경우는 매물대가 한 4,000원 정도에 몰려 있고요. 이 구간만 넘어가면은 그 위쪽으로는 흔히 말하는 매물이 거의 없는 영역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앞전 5월달 급등했을 때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보다는 KC 코트렐처럼 물린 사람들이 거의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저는 경쟁력이 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4,500원까지 열려있다고 한 부분들 여전히 유효하고요. 아직 못 팔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4,000원 기억하셨다가 그 구간에서 매도하시면은 짧게나마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KC 코트렐 글로벌 추세인 탄소 중립 재료와 함께 히토류 관련주 다시 시세 나온 점 체크해드리면서 매물대 4,000원 선 넘어간다면 4,500원 선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5일에 매수했던 스코넥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이런 애플 헤드셋 출시 기대감과 함께 최근 5거래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쉼을 준 하루였습니다. 스코넥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스코넥이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네. 그냥 대놓고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저만 알고 싶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번에 애플의 그 새로운 헤드셋이 출시가 되면서 이 애플의 헤드셋이 이 헤드셋 메타버스 네. 이쪽 생태계를 좀 키울 거라는 전망들이 있고 거기에 삼성도 맞불을 놓은 전략으로 또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코넥 같은 이런 이제 기술과 소프트웨어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작년에도 공략을 한번 해서 요 수익 구간을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바닥이 나와서 재공략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드린 이유가 이제 재료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쌀 때 매집해 놓으세요라는 측면에서 드렸던 거고 네. 현재까지 시장이 많이 출렁였지만은 주가 자체는 정말 안정적으로 네. 12,000원, 13,000원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볼 때 저 종목 바닥을 샀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런 구간에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13,000원, 12,000원 그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도 그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우리 증시 분위기도 상방으로 가고 있고 메타버스 호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잘 갖고 계시면 다시 또 19,000원, 뭐 길게 보면 2만 원까지도 가겠죠.
제가 작년에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 2만 원을 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노려보는 구간이고 이상무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스콘의 애플 관련 6월 모멘텀 관련해서 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4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12,000원, 13,000원 구간 매수는 유효하나 안정적 추세가 지켜가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1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화장품 관련 재료, 엔터 관련 재료, 또 수소 관련 신소재 관련 모멘텀이 있고요. 추세 견조하게 횡복세 보이고 있고 차분하게 우상향 전망 드렸거든요. VTGMP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사실 좀 네.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네, 중국 관련. 그쵸. 네. 정확히 보신 게 중국의 한알령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 나가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었다. 네. 이런 얘기들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아시다시피 다 알고 계실 거고 올 초부터 이제 한알령이 좀 해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좀 찬물을 맞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화장품을 추천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였냐면 중국 의존도가 높으냐 낮으냐였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지금 일본의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다른 방송에서 드렸을 때 아이패밀리 SC 그 종목이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일본 매출이 늘어난 회사거든요. 마찬가지로 VTGMP도 지금 원래는 중국 쪽의 사업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다가 한알령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터지면서 재작년부터 일본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뉴스가 나와서 일본 화장품 쪽에서 VTGMP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잠깐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아직 뭐 우리한테는 우리 목표 구간까지 오지는 않은 상태여서 제가 매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6,500원 이상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에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도록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VTGMP 오늘 일본 관련 뉴스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6,500원 이상 올라가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추천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9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인데요. 매수 당일에 8%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추천 주신 종목이고 또 재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SF 반도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뭐 95% 가까이 급감하는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삼성전자 실적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재무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서 95%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았는데 그것이 다 반영된 주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영된 주가를 이제 2분기부터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역시 오르고 있고 SFA 반도체 역시 제가 그런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SFA 반도체도 큰 흐름을 봤을 때 10,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저가는 3,600원을 만들어 주었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구간은 이제 4,000원대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이 구간 이제 3월 달에 추천을 한번 드려서 단기간에 이제 6,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가 꺾이면서 좀 수급이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SFA 반도체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린 게 이제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는데 네. 구간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 항상 주가가 올라온 뒤에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는 건 기간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내가 지금 8%, 10%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매도를 하지 않을까요? 더 올라갈 힘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저는 SFA 반도체에서는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5%, 10% 정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다. 6,3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 아마 SFA 반도체 또 큰 사고 한번 치지 않을까 싶은 네.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이 9,000억대거든요. 이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 주가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는 점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가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 8,000원 단계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업황 좋게 봐주시면서 저가 구간에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더 올라갈 여력 있다고 동일하게 의견 주셨고요. 6,300원, 또 장기로는 7,000원, 8,000원 선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위메이드입니다. 좀 과거에 정치적 이슈 조정 후에 지금 다시 주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위메이드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구간에서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린 게 이제 56,000원에 가까운 53,000원, 56,000원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조금 밀렸어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의원 한 명이 위믹스를 먼저 매수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단기적으로 거의 뭐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슈는 미리 알고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손실 구간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주가가 더 떨어질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들어온 흔적이 있는 종목들 항상 주가가 그냥 바닥을 찍고 이렇게 거래가 터진 자리에서 아직 반등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고 있는 이제 53,000원, 6,000원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인데 주가가 밀려있지만 더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주가가 회복하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주요 라인이 이제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 올라오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44,000원에서 43,000원 정도 짧게 손절을 잡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종목은 개별적인 이슈를 많이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큰 흐름에서는 아직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이 매집 주체가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간이 좀 끌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AS 전략을 드리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약간 밀린 부분이 있긴 한데 5만 원에서 5만 1,000원 구간 회복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변수로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하방은 제한적으로 의견 드렸고요. 주가 회복하는 흐름 지켜보시면서 5만 원, 5만 1,000원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 흐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삼보모터스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5월 중순 한 15일경까지 상승세 보이다가 이후에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 마감됐는데요. 삼보모터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보모터스는 제가 사실 자신 있게 수익이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이제 한번 매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AS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뜸하게 한 것 같은데 자율주행은 올라갈 영역이 20%, 30% 올라갈 게 아니라 2차 전지처럼 진짜 50%, 100% 올라가는 종목들도 다량 출현할 수 있다고 좀 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여러 번 갖고 왔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를 3번을 추천을 했었고 삼보모터스는 이제 여러 번 추천한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왔던 구간인데 이렇게 올라간 영역이 아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아요. 그리고 구간이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2차 전지가 결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고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대체할 이동수단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 아직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보급이 되어 있고 누구나 이제 운전면허 있으면 누구나 사실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죠. 운전을 못하는 분들보다 이제 비행기나 뭐 이제 전철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건데 개인적인 교통수단 중에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게 없고 운전을 길게 하다 보면 다들 피로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이 되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작년 9월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지금 최근에 생긴 거래량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이후에 7,000원대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내려오는 지금 구간도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AS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해서 넣어두시고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수익률 28% 넘게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오랜만에 AS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전반 계속 좋게 남겨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이런 5월 10일 식약처 관련 이슈로 급등 후에 횡보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도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잉그로드랩이라는 종목이 네. 화장품주 중에 제일 강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오르고 나서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 역시 보면은 네. 비정상적인 종목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가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원래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소위 말하는 관리를 받는 종목이다. 네. 주가의 관리를 받고 세력들이 들어왔다. 아니면 이제 형님들이 왔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네.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보다 이제 올라가고 횡보하는 종목. 제가 코리아나를 추천드렸었을 때는 최근에 추천을 드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이후에 빠졌었어요. 빠졌는데 아직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화장품주 중에는 그래도 좀 저가에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나 지금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화장품주는 아직 올라가는 몇 개 종목들이 있다. 그중에 이제 잉그로드랩 같이 강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초보자분들이 짜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저가 구간에서 매집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 화장품주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리아나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3,3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정도 올라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또 이야기해 보면서 화장품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수급이 다 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지 여러분들 같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코리아나도 AS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코리아나 실적 개선될 여지 있고 지금도 저가 구간으로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추천주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도전 상한가 네. 하면서 이번에 2차 전지 배터리주를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기업은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올랐지만 저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하나기술이 되겠고요. 네. 하나기술은 저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2차 전지 배터리로 유명한 기업이고 지난달에도 주가가 전고체 배터리나 뭐 폐배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때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종목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이유는 지금 2차 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이쪽 분야에서 낙폭 과대 조절의 기술적인 반등 아까 하이드로리튬 보셨던 것처럼 네. 그런 구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단기 시세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기술 첫 번째로 제가 보는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직 전고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발 단계에 있는 수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추진해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기술은 우리나라 3사와 배터리 3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삼성 SDI의 전고체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면 일단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하나기술에서 작년부터 이 신사업인 UTG 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독일 쪽에 작년에 2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커져서 내후년에 2025년도에는 올해 작년에 20억이 났지만 현재 목표는 500에서 한 1,000억 원대까지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매출만 앞으로 한 50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좋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여기 이제 신사업의 그런 날개를 단 상태이죠. 그래서 폴더블폰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 네. 관계자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공개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7월 달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 만큼 큰 기대가 되고 일정이 또 머지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제가 오늘은 실적 얘기를 많이 안 했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실적을 꼭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기술은 올해 실적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1분기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작년에 2배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4배를 예상하고 그 후에는 8배를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이 목표치대로 가지 않더라도 이 회사는 앞으로 3, 4년간의 수주량이 충분하고 우상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 기업이지만 폴더블폰 재료가 있는 하나기술 오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0% 구간 잡아봤고요. 금액으로는 목표가 7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와 신사업 모멘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삼성 SDI 전고체 부분, 수혜주인 부분과 신사업 UTG 폴더블폴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 이 삼성전자 7월 정도경 신작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실적도 흑자 전환되는 점 체크드렸습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한번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사료주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이 전쟁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한. 남아있는 한 아무래도 이 사료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사료주를 수혜를 받고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30%, 40% 정도 올랐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혜를 받았던 영역에서 30~40%밖에 안 올랐어요. 한일사료, 뭐 이제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은 2배, 3배가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사료주 중에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네. 농약 제조랑 판매를 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사의 이제 비료 제조업체 조비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조비랑 엮여 있는 종목, 두 글자짜리 종목인데, 그러면은 이건데 하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사료주가 이슈 끌리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 있고 바닥 구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거래에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흐름이 상방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매를 하지 아예 않아요. 이런 종목에서는 이런 이 구름대 아래 구간에선 매매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렇게 구름의 흐름을 돌리고 계속해서 상방 흐름이 나타나면서 거래까지 실린 이런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봤을 때 조만간에 사료주로 이슈 터지면서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종목 말씀드렸던 게 여태까지 두올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상신전자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그 종목을 추천할 때 다른 분들은 이 종목이 도대체 뭐 하는 종목이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수익률로 저는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종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올라간 종목,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말고 올라갈 만한 종목,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매집이 되어 있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차분히 매매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기업 분석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돼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뭐 매출액이 조금 이제 증가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죠.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실적 개선까지 되는 종목, 이 종목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5% 정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주가가 내일 당장의 시초가가 이게 크게 갭이 뜨거나 뭐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당장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 수익률 잡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손절가는 제 다음에 있을 8시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 주였습니다. 다른 사료주 대비해서 주가 덜 오른 종목이고요. 농약 제조 판매 기업이고 종속회사로 조비를 부유했습니다. 사료주 이슈 터질 때 시세 분출하는 종목으로 상방 예상해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디폴트 우려감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디폴트 우려감은 사실 이미 나온 악재고 네.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메카시 그리고 바이든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디폴트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도출도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악재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악재는 한 번 나오면 악재가 아니다. 새로운 소식이 뉴스라는 단어의 뜻인데 새로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그 시장 상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현금화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시 상승할 것을 생각하고 풀베팅을 하는 게 맞는가 다들 궁금해하는 그런 시장인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시장에 수익을 줄 때 챙기지 않으면 하락할 때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께 그런 현명한 투자 습관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 디폴트 이후에 대한 시장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8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전략들 많이 가져오는 백승환 대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백승환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